요즘 봄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한데요.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 아름다운 봄 풍경을 만끽하며 자전거도 타고요. 의암호에서 킹카누도 즐기고 라이더들 사이에서 핫플로 유명한 카페에서 낭만도 즐겨봤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더욱 외롭고 쓸쓸한 달인데요. 홀몸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달마도와 선조들의 역병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다란이, 부적 전시회,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연등까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의 백신을 찾아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혹시 우리가 흔히 만들어 먹는 이 주먹밥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식량과 생필품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때 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서로 식량을 좀 나눠 먹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음식이 바로 말씀하신 주먹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광주에서는요, 이 주먹밥이 연대와 공동체 그리고 5월의 광주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5월만 되면요, 주먹밥과 관련된 행사를 열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도 그 5월의 그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지 오늘로 딱 41번째 되는 날입니다. 41번째 되는 날인데 그날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이 저녁 아주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시정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정말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꼭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영 씨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제가 오늘은요, 호수에 가가지고 팔 운동 열심히 했고요. 다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이면은 항상 어디 갈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저만 모르고 있던 춘천의 명품 여행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명품 여행 코스가 궁금한데 어떤 곳입니까? 아는 길이지만 정말 몰랐던 매력, 예. 춘천 의암호 여행 지금 소개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밖으로 나가기 좋은 계절 봄. 요즘 춘천은 5월의 실록이 푸르른데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하늘은 파랗고 이 잎사귀들은 푸르고 몸이 막 근질근질하죠. 이럴 때 춘천에서 즐기기 좋은 곳들이 있는데 제 복장을 보면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뭔가 타기 좋은 복장. 마침 요즘 봄을 맞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보렵니다. 같이 타러 갈까요? 우선 자전거부터 대여해야겠죠. 이곳은 특이하게도 자전거 카페네요. 원래 자전거 대여점, 대여소 이런 건 참 많이 들어봤는데 카페라고 되어 있네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하게 와서 차도 드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카페는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지금은 자전거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 여행을 즐기러 온 손님들의 쉼터이자 안내소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반응 매우 좋습니다. 춘천이 정말 자전거 길은 제일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위암호 쪽 풍경은 너무 예뻐가지고 그 풍경을 보다가 사고가 많이 날 정도로 이따 풍경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로 그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네. 저도 빨리 달려보고 싶네요. 사장님, 자전거 좀 추천해주세요.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이라는 전기자전거. 컨트롤러로 기어를 조작하고 힘든 구간에선 모터의 힘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이게 이래서 전기 자전거 하는구나. 일단 일반 자전거랑 달라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페달링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좀 밀어주는 느낌? 오. 나는 분명 힘을 내 30%밖에 안 정말 썼는데 놀랐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뒤에서 그 70%를 대박이에요. 너무 도와주시는 좋더라고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저희는 자전거를 타시기 전에 네.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요? 네. 아니 여기가 부동산도 아닌데 계약서가 웬 말? 바로 안전수칙과 보험 등의 안내사항이 적힌 계약서입니다. 고객 박진형 헬멧 쓰고 안전하게 즐길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럼 안전운전 다녀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춘천 공지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평소 큰 길로만 다녀서 몰랐는데 자전거 도로만 쭉 타고 달려도 춘천 곳곳을 갈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정비돼 있더라고요. 너무 시원하죠, 보기만 해도. 네. 아니, 저 춘천 토박이잖아요. 지금 이런 길을 처음 봤어요.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춘천을. 좋아. 너무 좋다니, 진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춘천 의암호의 매력. 자전거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호수를 따라 30km 정도 달리는 의암호 자전거길은 전국에서 여행객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코스가 됐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하면 또 수상 레포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춘천 의암호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물레길이 나오는데요. 춘천에 탈 게 자전거뿐이겠냐? 카누도 타줘야죠. 자, 지금까지 이 다리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팔 운동 좀 해줘야겠죠? 렛츠 팔타임! 렛츠 팔타임! 카누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은 몇 곳이 있지만 킹카누는 이곳에서만 탈 수 있다는 거. 야, 한 배를 타게 된 사이에 잘 부탁드립니다. 가면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구명조끼 다 입으셨죠? 네. 패들도 항상 다 들었죠? 네. 이 우리가 물길 여행할 때 필수는 항상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하고 또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페달 하나씩 들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킹카누. 마치 베네치아의 뱃사공처럼 가이드인 킹스맨이 함께 탑승합니다.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지나가는 웨이크보드. 자, 이제 이런 큰 파도가 와도 킹카누는 까딱 없어요. 네. 이게 바로 킹카누의 장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호숫가 어디든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킹스맨이 안내하는 물길 여행의 첫 번째 명소, 바로 붕어섬 갈대밭입니다. 여기 갈 때 펄펄거리죠? 네. 여기. 네. 지금 활동하는 고기가 다 집중해주세요. 알라크입니다. 뭡니까 저게? 와. 보여요. 네. 여기 전부 그런 게 지금 전부 여기 깔려 있어요. 와, 정말 이쁘더라고요. 지금 배 밑은 물반 고기반인데 여러분 보셨나요? 어머. 코앞에서 대불이 펄쩍! 호수의 생명력이 느껴지죠. 아, 신기합니다. 의암호 위에선 생태 여행뿐만 아니라 역사 여행도 떠날 수 있는데요. 댐과 도로가 건설되기 전 물길 따라 한양가던 이야기를 이야기꾼인 우리 킹스맨이 노를 저어서 들려줍니다. 의암호 스카이워크를 거꾸로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신선하죠. 자전거길과 물길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 이쯤에서 살포시 두 발을 호수에 담가봅니다. 전복될 걱정이 없는 킹카누라서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정말 시원합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예. 부럽네요. 정말 네. 춘천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자랑할 만한 또 강원도 영서 북부 도민들이 정말 그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배 같은 곳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호수지만 육지에서 발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신비한 코스. 바쁘고 스트레스에 치여서라는데 이렇게 턱 트인 데 와서 이제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발 담그는데 좀 시원해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킹카누를 타봤는데요. 잠시 휴식을 가진 것 같고 다시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 의암호 자전거길 가보겠습니다. 다시 두 다리가 열일할 시간. 직접 페달을 구르기도 하고 모터의 힘을 빌리기도 하며 조금씩 바뀌어가는 풍경을 즐깁니다.
정겨운 농촌의 밭을 지나고 푸른 북한강 위의 다리를 건너 도착한 곳. 이곳은 어린이들의 천국 춘천 인형극장인데요. 요즘 이곳이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 명소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딩 중간에 잠시 쉬고 가기 좋은 카페가 있기 때문이죠. 강바람에 땀을 말리고 음료수로 갈증을 풀어주는 시간. 이 순간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더라고요. 부러우시죠, 용석 씨? 너무 부럽습니다. 같이 한번 라이딩 갈까요? 좋습니다. 시원하네. 좋습니다. 시원해, 아주 맛있어. 긴 하루지만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석양과 그런 태양을 품은 호수, 그리고 눈부신 윤슬 위로 미끄러져가는 사람의 모습까지, 이 아름다운 춘천의 봄 안에서 저 역시 멋진 풍경의 일부였길 바랍니다. 춘천의 호수를 따라 즐기는 특별한 봄 여행. 얼마 남지 않은 이 계절, 의암호에서 아쉽지 않게 마음껏 즐겨보세요. 저도 그동안 카누를 꼭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카누 타다가 엎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킹카누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또 거기다가요, 이 춘천 킹카누는요, 휠체어를 타신 이 장애인분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 없는 열린 관광지니까요,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셔서 킹카누 타는 거 강추드립니다. 네, 의암호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여행 제대로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전거는요, 보도에서는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힐링 여행 떠났다 오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강릉에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강릉에 어르신을 만나러 떠난다면서요? 네. 또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요, 또 어르신,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 댁을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재롱도 부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처럼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집에서 초대할 수도 없었고요. 네.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갑갑하셨을 것 같은데요. 빨리 어르신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 출신 대학자인 율곡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몸이다. 하지만 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자식들 모두 부모의 몸을 빌려 세상에 빛을 본 만큼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도리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분 좋은 동행 함께 해보시겠어요? 예전처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보살피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쁜 일상에 코로나까지 겹쳐 가족 간 모임조차 힘든 요즘인데요. 이웃이 있고 정을 나눌 수 있어 아직 세상은 따뜻합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함께 모처럼 작은 행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 자활 종합 돌봄센터. 바로 이곳에서 오늘을 위한 뭔가를 준비한다는데요. 건강과 기원, 사랑의 뜻을 담고 있는 5월의 꽃이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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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효도를 좀 해볼까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이 강렬한 꽃향기, 뒤에 꽃밭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희 맞춤 돌봄 대상자분들을 위해 카네이션 꽃과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돌봄 어르신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네.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거 제가 아주 자신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같이 가도 될까요? 네, 같이 가시죠. 갈까요? 네. 자, 그럼 뭐 어떻게 들고 가면 돼요? 네. 이거 참 어떻게 그래요? 한 판은 들고 가야지. 들고 가면 되는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가보죠. 의욕 충만하게 평소 센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르신 댁으로 향했는데요. 목적지는 강릉시 성산면. 마당 한편을 고르고 계신 최정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의 깜짝 손님이 등장하는데요. 커다란 가방까지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작은 음악회입니다. 이렇게 오니까 좋으시죠?
좋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래. 그러네. 네, 지금 어르신이 계속 웃으시잖아요. 좋으신데 계속 일부러 왜 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소에 밥 먹고 호모 땅밥 먹고 조금씩 오르고 밥 먹고 살지 못 또 살아. 땅 파먹고 조금씩 올라오는 거 파먹고. 작게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신다는 최정자 할머니만을 위한 단독 콘서트. 잘 나가던 비보이 출신 전호준 리포터의 막춤까지 더해집니다. 아이 신난다. 공연을 마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우 진짜 저도 이 몸이 안 좋아서 이 시작을 했지만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더군다나 투석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투병 중에 그러면 색소폰을 배우시고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지금은 이제 이식을 해서 괜찮습니다. 야, 그러니까 투병 중에 색소폰을 배우셔서 네. 이 건강해진 후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서 또 봉사까지. 꽃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져온 꽃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런다고요? 네,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예, 고맙소. 이쁘죠? 여기도 있어요, 어르신. 아, 예. 아유, 참, 네. 고맙소, 야. 그래서 제 마스크를, 네, 마스크를 이렇게 또 선물로 가져왔어요. 요거. 마스크 잘 쓰겠어. 기분 좋다니. 어르신 잘 지내고 계셨어요? 평소 어르신을 찾아뵙고 일상을 살핀다는 생활지원사 선생님.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웃을 수 있으면 오늘 하루 만족하고 행복한 거죠. 어머니 어떻게 오늘 저 호준이가 와서 또 기분이 좀 좋으셨어요? 야, 좋아요. 제가 여기 저 이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야.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예. 전호준이에요. 예. 제가 정말 꼭 한번 다시 한번 놀러 올게요. 예. 말벗도 해드리고. 예,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예. 약속. 예, 약속해요. 네, 약속. 두 번째 어르신 댁으로 향하는 길. 이번에도 따스하게 반겨주실지 궁금한데요. 이곳은 올해 81 되신 김순태 어르신 댁입니다. 볕이 좋은 날이면 이렇게 마당에 앉아 나무도 보고 구름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손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되게 감사하다고 카네이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잔뜩 가져왔어요. 아니, 내가 복이 많다야. 적적하던 집안에 사람 말소리가 들리니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데요. 할아버지 표정도 한결 밝아지십니다. 먹는 약을 주고 그 잠자기 편안하게 지면 다른 생각이 안 나면 잠이 온다가 요즘 들어 부쩍 밤에 잠들기 어려우셨다는 할아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위로가 됩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냥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 계세요? 그게 이제 노인 일자리 하고 노인 일자리 나가시고. 그다음에 저 성산면 게이트볼 게이트볼 운동하셔야 되니까. 게이트볼 내가 고참이래요. 아버지가 제가 지금 아버지도 자주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재밌어 하시는데. 에? 아니 나는 아주 외로워서 진짜로 이런 어린애라도 말동무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 사람은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오늘 저희도 엄청 반가우시죠? 그렇죠. 근데 낯이 서운 사람이 오니까 반가워도 한계가 있어. 특별한 나날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밥 먹었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그런 일상을 나눌 사람만 있어도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말이죠. 흘러간 옛가락에 모처럼 흥도 넘치고 정도 넘쳐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주변에 재능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 봉사를 안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보자도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봉사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실력은 상관없어요.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오래 본 사이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정이호간이 친구 같고 가족 같고 감사하고 고마운 사이가 됩니다. 우리 회장님 이렇게 주시던데 아까? 그럼 앞으로 아버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난 소원이야만 사람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난 이 늙은이로서 내가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저 이제 저 세상 갈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첫째는 아프지 말아야 돼. 절대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 이 아들이 제가 간절하게 바랄 거고요. 앞으로 진짜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짧았지만 행복했던 5월의 어느 하루. 어머니 가볼게요. 진짜 오겠습니다.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가세요. 네. 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며 가며 정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사람만 보면 반갑다는 어르신 말씀이 뭉클했습니다. 아, 뭐 게이트볼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평소에 이야기 나누고 뭐 어울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저도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 잘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생방송 끝나고 바로 좀 전화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원봉사하러 오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또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자주 찾아뵙고요, 살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꼭 실천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두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아프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이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 남해에는요, 요즘 멸치, 이 은빛 멸치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멸치로 한상 가득 차린 그 멸치 쌈밥이 정말 별미 중에 별미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에서 그 별미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고소함의 절정, 이것이 봄의 맛이다. 멸치 쌈밥 하나로 남해를 다 누리고 가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남해의 봄밥상은 멸치가 주인공. 은은하게 깊은 맛 뽐내는 남해 미조멸치 맛보러 갑니다. 남해에서 아름답고 크기로 유명한 미조황은 요즘 이 생선 덕분에 활기를 띠는데요. 봄 멸치, 가을 전화하죠. 바로 멸치가 한창입니다. 미조 멸치가 남해 토박이 손맛으로 맛있게 변신한다는 이곳. 남해 멸치 쌈밥이고요. 이 가게가 멸치 쌈밥의 맛집이라서 와봤습니다. 저희 집은 메르치 쌈밥 정식집입니다. 메르치 쌈밥 정식은 메르치 쌈밥, 메르치 해무침, 제육볶음, 돌게된장찌개가 나갑니다. 또 저희 집 인기 메뉴는 돌게장 정식이 있는데요. 쌈밥 정식과 차이점은 돌게장하고 쌈밥만 바뀝니다. 멸치 쌈밥과 잘 어울리는 메뉴로 인기인데요. 음식이 푸짐하고 여러 사람이 오셔도 구성이 좋아서 맛있게 다 드시고
기분 좋게 나갑니다. 멸치 손질부터 시작. 메르치 쌈밥거리는요, 뼈를 살려주고 대가리를 제거하고, 메르치 해무침은 메르치 뼈를 제거합니다. 멸치를 조리다 보면 멸치가 으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쌈밥용은 멸치뼈를 살려놓습니다. 흔히 관광지에서 쉽게 보는 멸치 쌈밥. 근데 남해 분들도 많이 먹나요? 남해 분들도 멸치쌈밥을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예, 각각의 집에만의 레시피로 드시고 계시는데 저희 집도 저희 집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멸치의 무침도 우리 집만의 요리법으로 만듭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막걸리에 한번 빨아서 비린내 제거하고, 무, 양파, 미나리, 당근 등 각종 채소와 함께 초장으로 무칩니다. 남해의 또 다른 소울푸드, 쫀득한 멸치 식감이 살아있는 새콤달콤 멸치의 무침. 식사 전에 입맛을 돋우는데도 최고입니다. 방송이 많이 하더만. 제가 비린 거 원래 잘 못 먹는데 전혀 비리지 않고,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야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 건강식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뼈가 부드럽고 살이 오른 5월 멸치는 졸여서 쌈밥으로 먹는 게 제맛인데요. 3년 묵은 묵은지에 멸치 넣고 비법 양념 넣고 육수 넣고 짜박짜박하게 끓이면 완성이 됩니다. 싱싱한 멸치와 3년 묵은 묵은지가 맛의 비법인데요. 고소한 칼슘 덩어리 나갑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멸치 쌈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추 한 장, 깻잎 한 장, 그 위에 커다란 멸치 하나 얹고, 그 다음에 배추 시래기, 마늘, 청양고추, 그리고 쌈장, 그렇게 싸서 드시면 정말 남해 멸치 쌈밥 맛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해에서 잡는 건 멸치뿐만이 아니다. 고소함에서 빠지지 않는 돌게를 된장찌개에 넣으면 깊은 풍미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남해에 와서 유명하다는 음식 많이 먹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좋은 분들하고 같이 자리 함께 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나누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멸치 쌈밥 하나로 남해를 다 누리고 가는 느낌? 네, 너무 좋습니다. 이 가게는 저희 가족과 같이 하는 가게입니다. 멸치 쌈밥이 생각나시면 저희 집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미각을 깨우는 은빛 유혹이 왔다. 남해 바다가 한상 가득. 5월이 가장 맛있는 멸치 쌈밥 놓치지 마세요. 여보, 항시 고맙소. 내가 당신한테 잘 해주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시킨 것 같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들 이진규, 아빠 엄마가 항시 고맙게 생각한다. 너 가족들 건강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자. 마지막으로 우리 큰형님, 저희 항시 영원한 멘토신데 앞으로 형님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용호 씨,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알죠.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네. 거리에 보면요, 예쁜 색의 연등들이 쫙쫙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또 앞두고요. 우리 사찰마다 이 행사 준비로 참 분주하실 텐데, 이 사찰은 보통 산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찰에 가면은 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찰의 향기를 따라서 코로나19로 지친 이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백신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사찰의 향기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유지해야 하지만 이 소망을 비는 경건한 마음만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데요. 사찰이 전하는 희망과 치유 속 마음의 백신을 찾아서 함께 가보시죠. 원주시 문마급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찰. 맑은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불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구이자 악기이기도 한 목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목탁은 사실은 이제 이게 연불하면서 대중이 같이 그렇게 좀 그 음정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하기 위함도 있고,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물고기는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정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이웃이나 누구를 열심히 사랑하고. 올해 이제 코로나도 또 저거 한데 그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 목탁 소리를 듣고 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 되길 바라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달마도를 그려온 정선 스님. 불교에서 달마도는 애분을 막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달마대사의 어록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하는 달마도가 완성됐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되길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종식 기원 달마도 그림을 아주 특별히 이렇게 스님께서 즉석으로 그려주셨는데요. 이 달마가 뿜어내는 기운으로 정말 이 코로나의 안 좋은 기운이 모두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의 백신 찾아 이번에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는데요.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소리를 노래 삼아 산길을 오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산이 치악산 자락인데요. 이 위에 올라가면은 꽝 설화가 있는 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등산 중이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은혜 갚은 꽝의 전설을 간직한 상원사. 묵묵히 오르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 왔나 봐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이 풍경 좀 보세요. 너무 멋있다. 이 바람도 싹 불어오는 게.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원주 팔경에 손꼽히는 이 절. 정말이지 이 자연 속에 둘러싸인 이 높은 곳의 절경에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데요. 제가 이 꽝의 설화 속에 나오는 종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왔거든요, 스님. 전설의 그 꽝은 종은 없고, 원래 구룡수 사적기에 보면은 무학께서가 쓴 글 중에 그 이제 꽝과 구릉이 원결이 치악산 상원사의 종소리에 있어 이제 풀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꽝과 구릉이 원결을 저는 구릉이를 고리라고 보고, 꽝을 조선을 건국할 때 피를 흘린 사람들, 그런 원결들이 치악산 상원사에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 풀린다, 그렇게 봅니다. 치악산 남대봉 아래 위치한 상원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인데요. 조선시대 여러 왕들이 나라의 태평을 기원했던 기도처로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8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체, 범종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스님, 이게 이 설화 속의 종은 아니지만 또 제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종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원사 보은의 종.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실려 근심 걱정도 멀리 날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에서 종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소리에 의해서 모든 이제 지옥 중생들, 모든 중생의 원결이 풀리는 그런 이제 원력을 가지고 종을 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힘든 모든
그 분들이 이 상한사 종소에서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은 치악산 자락에 있는 한 절의 박물관인데요. 이곳에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전으로 마음의 백신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사찰 속 박물관. 아시아 각국에서 고난과 역병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했던 다라니와 부적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니 관장님, 마음의 백신이라뇨?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백신이 필요할 때인데 이 전시의 이름에 있는 다라니는 어떤 뜻이고 또 이 전시는 어떤 전시일까요? 옛날 선인들이 이 역병이 왔을 때 어떻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겨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선인들은 다라니와 부적을 마음의 백신으로 여기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거를 극복했던 사례들이 많아서 그 이제 간산대사가 우리나라 신라계의 일본의 유명한 천년전 고승인데 그 고승이 역병에 걸렸을 때 그 자기가 역병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백성들이 다 아파하고 있으니까 거울을 갖다 놓게 하고 거기에 비치는 자기가 명상에 들 때 비치는 거울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저게 뿔이 달렸다 그래 그 각대사 부적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요사이로 얘기한 백신이에요. 이 희망의 끈을 지금 자꾸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이것도 지나가는 것일 뿐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이겨나가면은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없어진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부적을 마음의 백신 삼아 역병을 극복하고자 했던 옛 선조들.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적 만들기 체험을 해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백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짠! 이렇게 저만의 부적이 탄생했습니다. 아니 아까 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느 시대에나 역병은 존재했다고요.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이 안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걸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네요. 까만 밤하늘을 밝게 수놓은 연등. 다양한 모습으로 빛을 내는 연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등불처럼 번뇌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 주변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사철을 밝히는 형형색색의 연등처럼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족 단위로 와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이고 이 수많은 등불들 사실은 하루도 꺼트리지 말아야 할 우리 마음의 등불 아닐까요?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인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 마음의 백신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겠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의 백신을 찾아서 사찰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달마도, 종, 목탁, 연등 이렇게 모두 모습은 달라도요. 평온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다라니 전시회가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 선주들이 다라니를 마음의 백신 삼아 이 역병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또 치유해줄 수 있는 마음의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찰을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 산불 예방 신경 쓰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카톡 달리는 다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의아모 자전거길 킹카는 멋지네요. 힐링 제대로 되네요. 경치 좋고 역시 호반 춘천 짱입니다. 한 폭의 그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폭의 그림 하나 나온다고. 근데 진짜 저도 몰랐던 길이었던 것만큼 알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색다릅니다. 춘천 토박이도 몰랐던 길이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메시지가. 네. 어르신들께 관심을 갖고 말동무가 되어드려야지요. 항상 건강하세요. 근데 이 봉사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 그럼요. 아까 이 여러분들께 참 멋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두 분 잘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분 남았네요. 예,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자, 양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효도를 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겠죠. 투병 중에 배운 색소폰 실력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멋진 모습 기억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역시나 지금 계실 때 옆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해야 나중에 저희가 후회를 안 하겠죠. 그럼요. 두 분 들으셨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메시지도 만나볼까요? 자, 지훈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모르게 봉사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 반가워하시는 할아버지 참 인상 깊었네요. 덧붙여 주셨어요. 네. 사람을 참 그리워하실 것도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고 싶어도 사실 가족들조차도 숫자가 많아지면 그럼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지나가리라 믿으면서 저희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생방송 강원 365 박진영 리포터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이 춘천에서 나고 자라면서요. 알고 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니까 참 남달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춘천 의암호 오셔서요. 자전거도 타시고요. 킹카르도 타시면서 마음의 평화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 낮에 굉장히 덥잖아요. 너무 이렇게 더워요. 때이른 더위로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자, 다이어트의 정석이라고 하면요. 적게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데 사실 식사량을 갑자기 확 줄이는 것. 이게 단시간에는 다이어트에 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지속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네. 그렇다면 저염식 건강 식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일단 기존에 드시던 식단 그대로의 이 나트륨만 줄여보자라는 건데요. 균형 잡힌 영양소에 칼로리를 낮추고 염분을 낮춰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다이어트법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저염식 이 건강 식단 잘 챙기셔서요.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건강까지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방송 관계로 하루 쉬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